예, 반갑습니다. 충북 증평 진천 음성 이모선 의원입니다. 우리 국무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법무부 차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지금 형소법 그리고 검찰청법 그 대통령령이 입법 예고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40일이니까 한 9월 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시간이 남아 있죠. 네, 네. 지금 이 구체적인 뭐 조문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하고 의견 조율이 없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제 법률상 근거 없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검사의 권한이 확대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지적들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이 세 가지 아닙니까?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 제한, 경찰의 일차적 그 수사 종결권, 그리고 수사 지휘권 검사의 폐지, 그 수사 지휘권 폐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본질인데, 그 본질에 반하는 내용들이 담긴 대통령령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이제 6대 범죄를 그때 검찰청법에 규정을 했고요. 그 6대 범죄 부패, 경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는 그 문제를 이제 대통령령에 규정을 하게 됐고요. 그럼 대통령령에 법안 그 대통령령이 나오기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입법 예고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또 제시될 수 있으니까 저희가 또 합리적인지 여부 다시 판단을 해서 예, 다시 판단의 여지는 있는 겁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경찰청장님, 예, 그 방금 검찰청 이제 법무부 차관님 말씀 계셨는데, 경찰위원회에서 26일 날 임시회를 개최했죠. 예, 그렇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의견서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의견서가 준비됐습니까?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준비하겠다는 방침을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제출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경찰청장님 지난주 월요일 기자간담회 서면 답변으로 코로나 때문에 대신하셨죠. 예, 여기에 어떤 입장을 밝히셨습니까? 저는 그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형사소송법이라든지 검찰청법이 상호 협력 관계에 기반한 균제 기능 원리가 적용되는 어떤 법 개정 취지에 맞게 대통령령이 개정이 되어야 된다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수사준칙의 법무부 단독 주관, 또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검사의 수사 개수 범위를 대령해서 확대하는 그런 방안,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사안은 법률의 취지 또는 검경수사권 개혁의 취지와 맞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좀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개선 또는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현장에 직협을 중심으로 수정 촉구 인증 릴레이라고 하는 그 반발의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예,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현장 직원들의 그 반대 여론 부분도 그 주목해서 보고 계시는 거죠? 예, 저희 경찰은 우리 현장의 의견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런 관계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또 입법 취지에 맞는 대통령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국무조정실장님, 네. 예, 지금 이제 들으신 바와 같이 그 양 기관 간에 이런 이제 의견이 불일치되는 경우에는 국무조정실장님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예, 뭐 지금 두 기관에서 좀 충분한 논의를 하고 그래도 또 뭐 저희들이 또 국조실에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면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과거에 그 현장 경찰관들이 정모와 수갑을 반납하고 막 그런 좀 어떻게 보면 격한 반응까지 간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하셔서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 법무부 차관님, 그 어제든가요?
소관상임위원회에서 검찰청 소관 예산을 법무부로부터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현행처럼 좀 유지시켰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피력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2006년도 국회 예결위 회의록을 보면 당시 그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문성우 국장께서도 황금 분할이라고 하는 예를 들었거든요. 검찰에 대한 문민 통제 장치로 중요한 것이고 직제 개정에 이은 인사권 그리고 또 예산 편성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에 대한 문민 통제의 그 본질에 속하는 문제다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좀 그런 소신을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경찰청장님, 예. 그 우리나라의 1년 그 불법 도박 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한 81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사이버 도박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대충 예. 처음으로 한 54조 정도로 오히려 오프라인 도박보다도 더 그렇습니다. 3분의 2가 이제 사이버 도박인데요. 제가 그 도표를 준비를 참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들어서 이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집에 이제 머무는 시간이 많아서 이 사이버 도박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의 의지가 약하다. 단속 실적도 그렇고 또 청소년 이 도박 예방을 위한 노력도 좀 부족하다. 이런 의견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던데 청장님 이런 부분들 좀 챙겨주실 생각 없으십니까? 예, 우리 일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사이버 도박 등을 완벽하게 근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좀 불안하고 또 좀 뭐 우려스러운 그런 게 많이 있다고는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사이버상 도박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실시를 했고 그중에 한 2,360사건을 단속하고 122명까지 구속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이버 도박 자체의 어떤 그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그런 심각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더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특히 청소년의 사이버 도박에 대한 피해가 심각하고 또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당국과 함께 피해 예방 및 교육을 좀 철저히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년에 비해서 단속 실적이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좀 각별히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님 나와 계십니까? 네. 그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그 재난은 약자에게 혹독하게 먼저 다가옵니다. 방금 전에 끝난 그 우리 국회 개원식에서 의장님 말씀입니다. 재난은 약자에게 혹독하게 먼저 다가옵니다. 그 학교 밖 청소년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그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걱정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그 우리 사회에서 약자라고 분류하는 여러 부류 중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야말로 약자 중에 약자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리고 학교 밖 청소년은 약자이면서 동시에 가능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지원의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지원 말씀하셨는데 장관님 지원 말씀을 장관님이 하실 수 있는지 사실은 그것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법 개정이 6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몇 명인지 통계조차 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몇 명입니까? 지금 그게 추계가 지금 저희가 과거에 추계된 거로는 35만을 추계하고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추계형 조사 외에는 전수 규모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새로운 추계, 어차피 간접 추계 방식으로 통계를 구성하기 때문에
조금 더 새롭고 정밀한 방식의 간접 추계 방식으로 연구 용역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예, 9월 중에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추계치를 쓰는데 2017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41만 2,587명이라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학교 밖 청소년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그럽니까? 9세에서 24세까지를 말합니다. 근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추계치는 만 7세에서 18세까지만 담은 통계가 41만 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현황 파악조차도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면서 이게 과연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이 접근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저희 방에서 17개 시도교육청에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현황을 파악을 해봤어요. 이게 그 교육청마다 이제 바우처 형태로 2조 7천억에 달하는 무상급식비 그 절감액을 가지고 학생들 개별적으로 그 농산물 뭐 꾸러미 같은 것들을 그 교육청마다 조치를 했더라고요. 물론 아직 안 한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우리 사회부총리님도 좀 유념하셔야 될 사안인데 이 지원 기준이 제각각이에요. 너무 차이가 큽니다. 가장 뭐 좀 적극적이랄까? 그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씩을 학생 개인당 지급을 했습니다. 교육 재난 지원금으로요.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약 3천 명을 기준해서 9월 11일까지 기간을 연장해 가지고 지금 교육 재난 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그 보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477명밖에 그 지원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 제도에 접근을 못 하는 겁니다. 이게 현황 파악도 안 돼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주무 장관님으로서 뭐 느끼시는 바가 없으십니까? 저희가 그래서 그 학교 밖 청소년은 현황 파악이 가장 정책의 기초이면서 동시에 가장 어려운 과제로 있어서 지금 현재 통합 정보망에 대한 정책을 기획하고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지원 정책을 쓰게 되면 그 신청에 의해서 규모가 조금 더 확인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될 수 있으면 그 지원 정책을 강화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 하고 때때로는 이제 경찰청과 협조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 청소년증 발급 사업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청소년증을 발급하십니까? 또 똑같이 지금 지금 9세에서 저희가 학교로 쳐서 중고등학교 쳐서 18세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청소년증에 대해서 언론 보도 난 걸 제가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학생증은 신분증으로 우대하지만 청소년증은 차별하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슬프게 한다. 학생증 없으니 성인 요금 내세요. 학교 안 다니면 마스크도 못 사나요. 청소년증은 학생 우대 할인 받을 수 없어요. 이게 우리 그 청소년증을 받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반응이라고 해서 언론 보도가 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19세부터 24세까지는 정책에 완전히 소외돼 있다. 청소년도 아니고 이들은 누구인가 이런 의문을 갖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회부총리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예. 교육 지원 관련한 부분인데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공립형 대안학교 있지 않습니까? 네. 공립형 대안학교 이 부분을 가장 최고의 모델로 생각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미인가 대안학교가 상당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인가 대안학교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전국에? 제가 지금 정확히 숫자는 기억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미인가 대안학교라는 것이 우리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여가부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거기 다니는 학생들이 사실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되는 학생들 아닙니까? 네. 제가 예산 정책 또 결산을 보면서
예결산 서류에 나오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냐면 재수생입니다. 재수생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에 22개 대형 기숙학원이 있는데 여기 기숙학원에 있는 인원이 7,276명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이제 그 코로나 그 사태가 악화되면서 다 퇴소 조치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가서 공부할 데가 없다는 이제 보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무 부처가 이게 교육부도 아니고 여가부도 아니고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재수생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 밖 청소년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청소년증도 없는 학생들이거든요. 아마 이 자리에 재수생을 길러보신 우리 부모님으로서의 우리 국무원님이나 또 우리 의원님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마 절절히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하고 우리 여가부하고 정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대한형 공립 학교 문제를 정말. 네, 아까 의원님 그 청소년증에 대해서 약간 그 오해가 있으셔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청소년증은 학생증하고 똑같이 할인이 되도록 저희가 조치했고, 마스크 구매에서도 가능하도록 조치를 했고,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학생증은 대개 지역도 나오고 학교도 나오기 때문에 청소년증으로 대체해서 써서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그 차별에 노출되지 않게,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과 학교 안 청소년도 구별하지 않고 전체 청소년이 하나의 신분으로 대우받게 하는 방식이 저의 정책 지향점이고, 많은 부분에 할인 혜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 의원님 말씀하셨던 이제 미인가 대안학교 등 대안학교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법률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가 됐는데 처리가 되지 않아서 좀 한계가 있었는데요.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가 되면 그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이나 그 교육 과정 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공립형 대안학교는 시도교육청별로 교육감들이 관심 있는 분들 우선적으로 해서 몇 개가 내년부터 좀 새로 생기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형 대안학교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습 기회나 이런 것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 여성가족부 또 보건복지부 교육부가 이렇게 중첩되고 있는 영역들이 있어서 혹시 그런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 아동도 그렇고 학교 밖 청소년도 그렇고 좀 제도상의 부분적인 좀 한계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좀 더 깊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모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서울 도봉구일 출신의 존경하는 우기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